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이고요. 오전 3시 52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관련 이슈로 해서 굉장히 좀 급락이 있었죠. 이게 뭐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자산 시장군에서도 굉장히 큰 하락폭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보였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락이 있으면요, 뭐 이게 겁주는 이런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급락이 한 번 있고 반등이 이렇게 제대로 좀 안 되는 구간에서는 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여진처럼 한 번 이렇게 크게 흔들리면은 이제 또 다시 또 그런 흔들림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좀 굉장히 좀 괜찮게 해준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좀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왔었고, 그래서 좀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 같은 경우가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긴 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좀 피레침이 달렸었고, 저번 하락, 그러니까 최근 이제 전 저점이었던 32,900달러, 거의 뭐 대략 33,000달러 정도 비슷하게 갔다 온 거죠. 이게 34,300 정도를 갔다 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과연 더블 바텀을 이제 찍고 3월장을 좋게 가져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횡보장을 가져가면서 계속 아래를 두들기면서 저항선을 뚫을지, 지지선을 뚫을지, 요거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0.25 혹은 0.5 뭐 이 둘 중에 하나겠지만은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가져갈지, 그 이후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제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좀 암호화폐 시장과 연동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큰 하락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 구간은 진짜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큰 기관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테슬라, 뭐 스퀘어라든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여기 부근에 평단이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이 뚫리면 좀 크게 시장이 휘청할 수도 있죠.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싸운 흔적이 있죠. 여기를 뚫리지 않기 위한 굉장히 좀 사투를 벌였던 흔적들이 있는데, 이제 또 2월 마감이 다가오죠. 그래서 2월 마감, 월 마감이 어떻게 좀 이어질지 그런 것도 같이 보시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거의 3달, 4달 내리 하락이었는데, 비트코인 역사상 지금 4달 이상을 하락을 한 그런 이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사실. 최근 뭐 이번 사이클, 저번 사이클 포함해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번에 한 번 이게 있었죠. 이거는 18년 말 10월,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던 굉장한 극도의 공포 구간이었던 이 구간이 유일하게 4주 연속 음봉이 기록됐었던, 정말 그 지옥 같던, 이거는 그때 진짜 1, 2, 3, 4, 5, 6주 연속이죠. 6주 연속 월봉 기준으로 음봉이 있었던 구간인데, 이 구간이 첫 4주 연속 음봉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지금 3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3달, 지금 3달 월봉으로다가 음봉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만약에 지금 2월 이제 한 며칠 남았죠. 며칠 남았는데 이게 뭐 4달 음봉까지도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요때 느낌이 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3월이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3월이 진짜 금리 인상이랑 좀 더불어서 좀 그 0.5로 만약에 인상이 되면은 좀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0.25다 그러면은 3월 장세 같은 경우는 2월달 이제 첫째 주, 둘째 주에 좀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다시금 좀 이어갈 수 있는
좀 그런 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렉스 캐피탈 자료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죠. 그래서 3만 지금 9,300달러 정도의 선 자체가 뭐 지난번 이런 구간에 굉장히 좀 걸쳐 있는 구간이고,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녹색 캔들로 좀 이제 마감이 됐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또 롱충이죠.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분석가이기 때문에 저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번 주 복마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 마감이라든지 뭐 월봉 마감 이런 것들을 좀 엄청 뭐 그렇게 차트적으로 중요한 뭐 분석이 되는 그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지표로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래서 어제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였냐면은, 제가 어제 이걸 좀 말을 하고 싶었는데 깜빡했어요. 뭐였냐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 우크라이나 이슈로 좀 발작이 있었죠. 급발진이 있었는데, 아래로 하방으로 급발진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제 영상에서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이제 클레이튼 NFT 붐 시장과 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제 방송 말고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 좀 트렌드를 찾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게 디파이 방이건 뭐 그게 커뮤니티든 어디든 디파이건 뭐 다른 이제 코인 관련 이런 것이든 최근에 NFT 특히 클레이튼 NFT 마켓을 언급하지 않은 그런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유튜버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길게 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좀 이제 대비를 해야죠. 근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좀 출렁했잖아요. 출렁하면서 이 클레이튼 NFT 시장도 출렁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출렁했었고, 가격적으로 봐도 최근 이제 2주도 사실 안 됐죠. 이제 내일이면 사실 2주인데 거의 2주 사이에 이 모든 이제 NFT들이 가격 변동이 굉장히 지금 심하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막 갑자기 두세 배, 세 배, 네 배. 근데 그 갭이 뭐 10만 원에서 40만 원, 50만 원이 된 게 아니라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이렇게 큰 갭으로 벽차가 있었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오고 거래량도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른 만큼 이렇게 이런 시장은 식는 것도 진짜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은 맞다. 근데 이제 그게 어제 이슈로 인해서 조금 그런 게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하락이 굉장히 크게 암호화폐 시장이 있고 나서 클레이튼 쪽 마켓도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하락을 많이 했어요. 뭐 지릴라라든지 뭐 메타콩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24,000 클이었나요? 그 정도까지 올랐다가 좀 하락을 하고, 실타래도 마찬가지 리빌 이후에 좀 떨어지고, 뭐 메타토이 드래곤즈 같은 경우도 뭐 8,000 클레이 9,000 클레이까지 갔다가 지금 뭐 반토막 정도 났죠. 그래서 이런 가격 흐름들이, 가격 변동성들이 지금 시장과 얼마나 좀 맞물려 있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큰 충격이 왔을 때 이런 시장들이 당연히 반응하는 거는 뭐 당연하죠. 근데 이제 시장이 이렇게 코인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NFT 마켓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본 결과 썩 그렇게 반등하진 않았다라는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지금 어떤 이 클레이튼 쪽 NFT 마켓에 들어오는 자금이라든지 인구 유입 이런 수급보다는 공급이 너무 많은 지금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고, 지금 뭐 당장 민팅 준비하시던 것들을 그만해라 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좀 조심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도 계속 뭐 민팅 관련 이제 일정이나 이런 건 체크를 하고 있고 계속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한번 물릴 때까지 한번 데일 때까지는 뭐 꾸준히 민팅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리를 많이 따놓잖아요. 우리가 화리를 따놓으면은 그게 사실 이더리움 NFT 마켓도 똑같아요. 솔직히 클레이튼 쪽은 화리 따기 엄청 쉬운 편이고 이더리움 쪽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화리를 진짜 엄청 어렵게 따요.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클레이튼의 뭐 한 4, 5배 정도의 난이도가 이더리움 쪽에서는 화리를 그렇게 주는데 이더리움 쪽 화리를 그렇게 어렵게 따고 나서도 계속 망설인단 말이야. 민팅하기 전까지 분석 계속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안 하는 프로젝트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여러분들이 화리를 땄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꼭 민팅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분석하시고 직전까지 어떤 러그풀이라든지 뭐 스캠 관련 이슈, 뭐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또 이슈였던 갈리에라라는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지금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이 방식으로 경매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가격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69 거의 70이더에 거래가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이런 게 있었죠. 보시면은 와 잠깐만요. 보시면은 이제 갈리에라가 올리고 나서 58분에 0.5이더에 올라오고 나서 58분에 계속 최대한 싸게 이거를 옥션을 넣으면은 화리를 받기 때문에 지금 1분, 2분, 3분 동안에 계속해서 이게 있었죠. 그러고 나서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이제 옥션이 거의 줄어들고 보니까는 이 친구가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거의 다 애니메이션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애니메이션 그 어떤 오덕의 정말 찐 오덕의 좀 표본을 보여주는 그런 친구가 낙찰을 받았고요. 보시면 다 애니메이션 이쪽이죠. 그래서 갈리에라가 과연 지금 얼마나 좀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이더리움 쪽 NFT 마켓을 얼마나 좀 살릴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핫했던 또 인비저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초기 거래 가격이 뭐 8이더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1이더 정도가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9이더 정도로 이제 FP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확실히 좀 근본이고 좀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하이프가 많이 처지는 NFT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격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NFT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시는 거 좀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시드버니 모으기가 진짜 NFT만 한 게 없어요. 진짜 막말로 좀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 가능할 정도 되면은 진짜 직업 때려치고 NFT 쪽에서 이런 거 차익으로 해도 진짜 연봉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한 거의 반년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좀 재미있는 자료여서 가져와 봤는데 뭐냐면 이게 솔라나 최근에 솔라나를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했죠. 실제로 솔라나 쪽 시장이 좀 뭐 후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언급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솔라나 기반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 별로 이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점유율을 표현을 한 건데요. 일단 보라색은 매직 에덴 그리고 빨강색은 디지털 아이즈 그리고 분홍색이 솔라나트 노란색 솔씨 파란색 알파아트 그리고 이제 초록색은 뭐 거의 비중이 없긴 한데 뭐 프랙탈이죠. 이 정도가 보여지는데 사실 우리가 솔라나 쪽 한창 작년 10월에 막 민팅하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거래소가 뭐 매직 에덴, 디지털 아이즈, 솔라나트, 솔씨, 알파아트 딱 요 정도 5개잖아요. 근데 요 5개에서 굉장히 재밌는 변화가
많이 있었죠. 그때 왜냐면 우리가 그때 9월, 10월 여기가 지금 9월, 10월인데 확대가 안 되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솔라나트가 보시면 분홍색 이쪽이 거의 거래량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도 거의 솔라나트에서 거래가 됐었고 솔라나트에 상장을 해야 우리가 근본이다 라고 취급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솔라나트에 직상장하지 않으면 프로젝트의 어떤 하이프가 쳐지지 않는 그런 단계도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때 10월, 9월, 10월, 11월까지만 해도 10월 말까지죠. 우리가 거의 10월 말까지 민팅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솔라나트가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이제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매직 에덴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매직 에덴도 요즘 잘 나가네 이러고 이제 최근에 좀 안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매직 에덴이 거의 점유율을 다 쓸어 담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95% 이상 95% 정도까지도 매직 에덴에서 거의 솔라나 쪽 기반 아트, 뭐 NFT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드는 생각이 확실히 영원한 1위는 없구나. 물론 이때 솔라나가 이제 생태계가 얼마 구성되지 얼마 안 돼서 뭐 이렇게 좀 변화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오픈시도 영원한 이제 왕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넘사벽이긴 하지만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비단 이런 솔라나 기반 마켓플레이스, NFT 마켓플레이스를 넘어서서 어떤 이게 코인 전체 이제 랭킹을 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도 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장 같은 경우 진짜 시간이 굉장히 함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의 뭐 1년, 2년은 진짜 엄청 긴 시간이고 그만큼 이제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체제 전환이 되는 트렌드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거는 루나 기반 마켓플레이스죠. NFT 마켓플레이스죠. 그래서 테라 쪽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랜덤머스라는 이제 마켓플레이스인데 여러분들 뭐 테라 쪽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랑 뭐 민팅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래서 뭐 갤럭틱 펑크, 루나블 그리고 뭐 테라 웨일이라든지 뭐 그 정도 더비도 있네요. 더비 스타즈 뭐 레바나라든지 요 정도는 스타일러도 있죠. 스타일러는 좀 망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정도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테라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좋고 반등이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NFT 쪽 활성화가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면은 NFT 마켓플레이스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건 너무 이제 좋은 도전인데 결과적으로 좀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이라든지 이더리움 쪽 혹은 클레이튼 지금 굉장히 핫한 클레이튼 쪽에 비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좀 그게 아쉽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게 원인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 이제 솔라나보다는 이제 좀 뒷북이기도 했었고 솔라나는 이제 아무래도 커뮤니티의 어떤 충성도가 굉장히 좋죠. 충성도 굉장히 좋고 NFT라든지 뭐 디파이 쪽도 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해외 규모로 단위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이더리움 말할 것도 없고 클레이트는 또 이제 국내 시장을 잘 겨냥해가지고 뭔가 이런 컨셉을 잘 잡았는데 루나는 뭔가 약간 본사는 해외에 계속 두고 싶어 하는데 뭔가 이용자들은 계속 뭔가 한국인들이 많아. 그래서 뭔가 안 맞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 어떤 좀 갭이 굉장히 좀 아쉬워. 그래서 루나가 만약에 오픈시 쪽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생태계를 좀 확장해 나갔다면 좀 잘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좀 그게 아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루나 쪽 생태계를 이렇게 한번 좀 더 돌아봤고 이제 테라월드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루나 기반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메타버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땅을 계속 팔고 있어. 얘들 땅을 팔고 있고 추후에는 보시면은 뭐 펫이라든지, 그러니까 테라 월드라는 큰 좀 생태계를 얘들이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테라는 조금 뭔가 좀 뭔가 자꾸 독자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앵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된 케이스지만 NFT 쪽에서는 어떻게 될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과연 잘 될지 아니면은 좀 아쉬운 결과로 이어질지. 그래서 보시면은 테라월드도 이제 랜드를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이죠, 26일에도 이제 또 세일을 하는데 단가도 조금 나가요. 그래서 개당 이제 2000 UST 요 정도로 판매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여기서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한데 거래량도 뭐 크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액티비티 보시면은 거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이제 뭐 바닥 가격이라든지 잘 뽑힌 땅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비싸게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라월드 같은 경우 이제 자체 토큰도 있죠. WD라고 해가지고 테라월드 토큰이라는 토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요. 지금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것도 보시면 자체 테라 수업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소개를 하냐, 이게 분명 이제 이런 자체적으로 뭔가 플랫폼을 구성해 나가는 게 리스크는 굉장히 있습니다. 리스크는 굉장히 있고, 뭔가 저도 뭔가 선호하는 그런 투자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쨌든 앵커 프로토콜도 진짜 잘 얘네들이 빌드업 해가지고 정말 좀 성공을 했고, 그 앵커 프로토콜 덕분에 루나 지금 생태계가 어떻게 좀 버티고 있는 것도 맞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반등, 어제 우크라이나 이슈 이후로 반등을 진짜 많이 한 메이저 알트 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나가 좀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보시면은 시총이 지금 솔라나를 따라잡기 직전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물론 이게 반등이 어제 굉장히 오늘 세게 나와서 이런 거입니다만은, 루나가 앞으로 좀 정말 이제 더 여기서 더 성장을 하고 이렇게 뭔가 쭉쭉쭉쭉 올라간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어떤 이 루나 테라 생태계의 독자적인 이런 이런 흐름도 좀 같이 우리가 보면, 지금 받으면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죠. 이 어떤 테라의 시총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도 좀 미리 봐두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미리 소개를 해드린 거고,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재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도 저도 예전부터 좀 이걸 많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세일을. 그래서 근데 뭔가 장도 안 좋고, 근데 자꾸 테라는 뭔가 독자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 좋아. 근데 그게 뭔가 되게 하이프를 못 받고 뭔가 외면당하는 기분이야, 계속. 그래서 뭔가 가격적으로도 뭔가 메리트가 많이 나오지 않는 자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죠. 그래가 좀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공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시점에서 투자하는 게 적기 가장 좋은 황금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죠. 좀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테라 생태계 쪽도 잘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라는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앵커 프로토콜, 여기 없네요. 앵커 프로토콜 토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 앵커 프로토콜에 이제 UST 이자를 갖다가 이제 테라 쪽에서 돈을 더 집어 넣었죠, 리저브에. 그래서 굉장히 살아났고, 이제 패깅 같은 경우 UST 1달러 패깅 같은 경우도 잘 살아났고 유지가 잘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앵커 프로토콜의 곡괭이 토큰의 개념이죠. 그래서 앵커 자체도 굉장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약간 테라의 진짜 효자인 거죠. 효자 프로젝트죠, 사실. 그래서 이 앵커 말고도 만약에 정말 이제 NFT 쪽도, 왜냐면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클레이튼 쪽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죠, 사실 저죠, 제가 문제였는데, 클레이튼 쪽, 그러니까 김치 쪽을 아예 다 무시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지난 1년간 좀 반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김치 코인 그리고 뭐 김치 프로젝트 이런 것들 좀 많이 무시했어요. 뭐 루나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 되죠. 루나는 제가 인정을 했었던 프로젝트고, 근데 그 뭔가 무시를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김치 NFT들도 좀 많이 무시를 했던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놓쳤던 기회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좀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쉽더라. 그래서 뭔가 지금 당장 빛을 발하진 못하지만 추후에 이게 이렇게 흘러갔을 때 지금 클레이튼 NFT가 뭔가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붐이 오는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루나 생태계 같은 경우도 추후에 한번 뭔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뭔가 붐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트래블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인 이런 안내가 나오지 않았는데, 공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확실히 뭔가 한국 관련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트래블룰 이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뭐 당황하시는 일 없도록 좀 관련 공지 이런 것들 잘 챙기시기를 바래요. 네오핀 같은 경우 저번에 어저께 영상이죠. 어저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이런 공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오핀 같은 경우는 이제 AFO 전에 MX 거래소에 바로 상장을 해서 이제 좀 거래가 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빗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거의 안 쓰는 거래소죠. 안 쓰는 거래소고, MXC 이 거래소는 거의 뭐 다이소죠. 코인 거래소계 다이소라서 그리고 이 거래소는 뭐 믿을만해요. 믿을만하고 이제 거래량도 잡코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나오고, 메이저 거래소 상장 전에 프로젝트들이 보통 어떻게 얘네들이 상장을 하냐면 처음부터 메이저 거래소 안 갑니다. 보통 처음부터 뭐 갑자기 업비트 가던가 이렇게 안 하고, 얘네들이 보통 어떻게 이 자체 프로젝트 토큰의 가격을 조금 더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냐면은 처음에 좀 준 메이저, 그러니까 준 메이저보다 조금 급이 낮은 이런 거래소들이 많이 상장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코인판에서 MXC 거래소가 딱 정확하게 그 포지션에 정확하게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토큰들이 이제 여기 상장하기 그리고 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통 이제 상장을 해서 좀 간을 보죠. 간을 보고 요 정도 우리가 요 정도 시장에서 요 정도 평가를 받는구나.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격 가치를 더 올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잡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분명히 위믹스 같은 경우도 뭐 빗썸이라든지 업비트 같은 그런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했던 것처럼 지금 현존하는 어떤 그런 기업 가치를 충분히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토큰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맘만 먹으면 추후에 뭐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곳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오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아이템 큐브도 그랬죠.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뭐 펌핑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익절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좀 저점을 다지면 그때 천천히 매집을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가는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고,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요즘 좀 괜찮은 투자처 없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나쁘지 않은 투자처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었던 이 팔라 NFT 관련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요거는 뭐 거의 한국 이제 클레이튼 기반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저번에 소개를 안 드렸었던 이제 그게 뭐가 있었냐면은
팔라 같은 경우 이제 덱스도 애들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NFT 거래 같은 경우는 마켓플레이스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이렇게 하고 있고 덱스도 있습니다. 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로 유동성 풀이랑 이제 뭐 수업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스캐너랑 이제 제휴를 맺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 풀 공급에서 좀 후크 최근에 네버랜드 원스 토큰이죠. 후크 같은 경우도 그저께 상장이 됐고 좀 뭔가 좀 뭔가 제 마음에 좀 드는 이런 뭔가 사업의 방향성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자체 프로젝트 토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 토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몇 달 됐죠. 한 3달 정도 됐는데 이 토큰을 사라고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토큰도 있고 이 사업 이런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좀 정말로 괜찮은 방향성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홍보가 아니라 홍보 같은 게 절대 아니라 뭔가 딱 봐도 뭔가 괜찮은 방향성 같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좀 투자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투자해라가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좀 유심히 눈여겨 보시면은 잘 성장을 한다면 좀 정말 괜찮은 뭔가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돈이 되는 거랑 어떤 프로젝트의 비전이나 철학이나 어떤 방향성이 정말 좋은 거랑은 좀 별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진짜 돈이 되는 거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거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냐, 어떤 돈 냄새를 맡는 그 시야가 얼마나 잘 특화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좀 별개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고팍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거래소지만 막상 쓰진 않아요. 굉장히 그 거래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든지 뭔가 그 대표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뭔가 그 철학이 정말 좋은 건 맞지만 정말 비전과 어떤 방향성이 좋은 건 맞지만 뭔가 좀 그런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거래소만의 뭔가 어떤 그런 토큰들도 많이 없었었고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처럼 좀 이런 크립토 마켓에서의 그런 좀 게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토큰들도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잘 분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저 토큰은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 토큰이고 약간 막 스캠 같은데 가격이 되게 잘 오르는 토큰이 있고 별개로 이 프로젝트는 진짜 얘네들이 일 열심히 하고 진짜 얘네들 로드맵대로 하면 진짜 대박이 날 것 같고 너무 좋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임에도 가격이 오히려 고꾸라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다들 공감하실 텐데 그것을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전략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뭔가 가치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밈코인 같은 경우가 좀 전자의 경우죠. 밈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접근을 하고 수익을 내고 나오면 돼요. 거기에 뭐 오래 있을 거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후자 같은 경우는 너무 섣부르게 투자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정말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되 뭔가 그런 근거들, 그런 방향성들, 그런 것들을 잘 믿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잡히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분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뭔가 내용들이 좀 뭔가 팩트 전달이라기보다는 저의 생각들을 좀 많이 전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포인트들을 두고 말했는지 좀 잘 전달이 됐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공하시고 또 우리 4년 사이클까지 안 갈 것 같아요. 4년 사이클까지 안 갈 것 같고 그 전에 한 뭐 길어야 뭐 1, 2년 정도 사이클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올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진짜 힘드신 분들이 있겠지만 희망 잃지 마시고 최대한 시드 계속 불리시고 채굴 원화채굴 하시면서 혹은 뭐 최근 NFT 메타 잘 참전하셔서 시드 진짜 많이 잘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딱 진짜 집중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민팅 마켓 보신 것처럼 이렇게 2주 만에 이렇게 빵 했다가 뭐 1, 2주 만에 다시 또 확 꺼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진짜 길지 않아요. 뭐 2년 시장이 좋다면 진짜 좋은 그 기회들은 1, 2주 만에 왔다 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기회들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